제가 발표할 주제는 분자 분력학을 통하여 공명 구조에 조성한 썰빵모아진의 결정 형태학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음은 제 발표의 문자입니다. 우선 제 연구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뒤 결정 형태학에 대한 기반 방법과 주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결과에 있어서 썰빵모아진의 모폴로지와 그 다음 썰빵모아진 모폴로지의 용매 효과에 대해 설명드린 뒤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결정 형태학이란 결정의 모양을 일컬으며 결정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여과, 재분, 정제화의 필수적으로 중요한 약학 산업에 있어서 결정 형태학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형태학에 대한 이해와 예측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결정 구조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과 결정 성장 환경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각 에너지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낮은 속성 에너지를 가진 경우에 낮은 성장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다른 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면은 가장 도미넌트한 면입니다. 그리고 용매와 첨가제가 들어갈 경우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의 형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제토 나이트랄이라는 용매를 이용하여 썰빵모아진으로 모폴로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썰빵모아진은 평균 물질로서 주로 실험에서 페이즈 1과 페이즈 2 두 가지 다형체를 이룹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Z 모양의 다이원은 두 개의 속도 결합을 이룹니다. 이 기본적인 유닛은 페이즈 1과 페이즈 2 모두 구성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유닛으로서 페이즈 1인 경우에 수소 결합을 인해 평평한 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각 분자들이 교차되면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플렉서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페이즈 2는 지그재그 모양의 레이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페이즈 1에 비하여 더 낮은 유연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페이즈 2는 페이즈 1에 비해서 더 안정하고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페이즈 1은 용매를 매개로 한 결정화를 통하여 주로 페이즈 2를 얻게 됩니다. 이 성장이 되려면 우선 결정 초기 환경에 있어서 결정 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정 핵은 용질들의 규칙적인 배열로 인하여 형성되는 가장 작은 입자로서 저는 DFT 계산을 바탕으로 그 시드의 유닛을 밝혀내었습니다. 그 시드는 네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이머의 수소 결합으로 인하여 가장 낮은 형성 에너지를 가집니다. 이러한 페이즈 1의 유닛을 수직 방향과 수평한 방향으로 흡착을 시켜보았습니다. 흡착을 시켜보았을 때 수평 방향으로 흡착을 시킨 경우에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짐으로써 수평 방향으로의 스태킹이 일어나면서 결정이 성장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 메커니즘과 실험에서 나온 페이즈 1의 모폴로지를 비교를 하면 수직한 방향을 Y축이라고 하였을 때 이 수평한 방향이 XZ면이 도미넌트한 면으로서 저희가 예상한 결정 메커니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폴로지 계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브로스 모폴로지 메소드란 결정의 기본적인 격자 구조와 그 다음 부착 에너지 계산까지 더한 방법으로서
각 면의 결정면이 붙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부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부착 에너지는 결정 속도에 비례하는데 부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면은 빠르게 성장하며 결국 마지막 결정 형태하기에 있어서는 사라지거나 그 면적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착 에너지는 컴패스포스 필드를 이용을 하여 계산을 하였으며 결정화 온도인 5도씨에서 MVT 양상부를 이용하여 분자 동력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로스 모폴로지 메소드를 이용한 SNZ의 모폴로지입니다. 우선 실험 모폴로지를 보시면 페이즈 1인 경우에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페이즈 2는 상당히 벌키한 무척형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그로스 모폴로지 메소드로 계산한 모폴로지를 보시면 0, 2형 면이 가장 도미넌트한 면으로서 약 전체 면적의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페이스 2인 경우에 0, 2형의 면이 가장 도미넌트한 면으로서 약 37.2%로 가장 도미넌트한 면이 됩니다. 아세틸로나이트랄의 용액에서 실험에서 구한 모폴로지와 저희가 계산한 모폴로지를 비교해 보자면 페이스 2인 경우에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페이즈 1인 경우에 연매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매의 효과가 고려한 모폴로지 계산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퍼노라진의 모폴로지의 연매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설페이스에 솔벤트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설페이스에 성장되려는 속도를 솔벤트가 저지하기 때문에 솔벤트와 설페이스 간의 인터랙션이 강할수록 그 면이 가장 도미넌트한 면이 되게 됩니다. 이 도미넌트한 얘네 설페이스와 솔벤트 사이의 인터랙션 에너지를 전체 시스템 면적으로 나눠준 뒤 얘네 용매가 각 유닛당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을 곱해주면 이 에너지가 결정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물질로서 기존의 부착 에너지에서 빼주게 되면 용매 효과를 고려한 부착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솔벤트 효과로 인하여 부착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솔벤트 효과를 고려를 하여도 각 페이지의 도미넌트한 면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페이지 1인 경우에 111면과 200면 면인 경우 부착 에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면은 마지막 모폴로지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래서 솔벤트 디퓨전 또한 각 설페이스의 솔벤트 효과를 고려한 모폴로지 계산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클수록 그 면이 성장을 걷기 때문에 그 면이 가장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솔벤트 효과를 고려한 모폴로지를 보시면 0,2형 면이 도미넌트하게 되고 이 엣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부분에 존재하는 111면과 200형 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인 경우에도 더 벌키한 육합형 구조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 발표에서 결정 모폴로지에 따른 솔벤트의 효과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고 각 솔벤트와 결정면의 상호작용이 강할수록 성장 속도는 더디고 그 면이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하여 더 자세한 크리스탈 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결정 형태의 여러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벤트에 의한 모폴로지의 스크리닝과 예측을 또한 이 계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